북한의 지금 굼을 1년에 제가 있을 때는 전국적에서 한 10톤 정도 했습니다. 이 북한은 39호실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 그 중앙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굼을 몽땅 그 충송에 외화벌이라고 내려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 실례로 조그만 식료 공장에도 충송에 외화벌이 과제가 내려갑니다. 실례를 들어서 화성군에 있는 요새 화성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제 화성군의 옛날에 발사장이 그 대포동이 화성군에 있죠. 그래서 화성포라는 말은 지구 위에 있는 화성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화성군 대포동에서 제일 먼저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이 바로 대포동입니다. 그 화성에 미사일 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포라고 짓지 않았냐 하는데, 자, 이 화성군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화성군, 명천군 바로 위에 화성군인데, 이 화성군은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노동자고 탄광이 여기서 제일 큰 기업소는 탄광연합기업소가 하나 있죠. 그런데 이 화성군에도 식료공장이 있습니다. 모든 군에는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알지만 군 식료품 공장이 있는데 식료품 공장 노동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되거든요. 100여 명 정도인데 이 군 식료공장에도 충성회 외화벌이 과제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충성회 외화벌이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굼을 캐도 되고 아니면 달러로 있으면 달러를 맞춰야 된다. 1인당 100불. 그러면 100명이면 10,000불을 맞춰야 되죠. 군에서 10,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군 식료공장에서 10,000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네가 1인당 100불씩 하지 못하면 이 군 식료공장 100명 중에서 10명, 10%, 한 10명이나 15명을 인원을 차출합니다. 그 사람의 봉급은 다 식료공장에서 주는데 이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군 39호실에서 운영하는 뭐 송이버섯 따로 보내든지 아니면 군에도 39호실 지도는 있고 도에도 39호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각 도마다 39호실이 있고 금강관리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각 도마다 금을 캐는 광산을 하나씩 다 가지고 한두 개씩 다 자체로 가지고 있는데 뭐 조금 나오는 거죠. 조금 나오는 데서 그 도가 가지고 있지 큰 거는 금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건 다 중앙에서 하죠. 중앙 39호실. 노동당 39호실에서 모두 하기 때문에 도는 조그만 뭐 사금을 캔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광산, 조그맣게 조금 매장되어 있는 데 가가지고 캔다든지 광산을 운영한다든지 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보내주는 거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됐을 겁니다. 군 식료 공장에 1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노동자 중에서 10명이나 15명을 차출해가지고 도에서 운영하는 금을 캐는 광산에 도 39호실 사나 그 광산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광산에 보내주는데 그 광산에 간 사람들의 식품이나 먹을 걸 노동복까지도 다 신발까지도 이 식료공장에서 보내주고 다 봉급, 거기 가서 일하는 걸 그 광산 39호실에서 이분들한테 봉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식료공장에서 그 사람들의 목까지라고 그 사람들이 봉급도 식료공장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당 뭐 1년에 이제 10,000불을 해야 되면 한 사람당 책정을 해가지고 10,000불을 뭐 15명을 보내면 너희 1년간 그 금 외화벌이 양을 충성 외화벌이 한 것을 인정해주고 쪽지를 끊어줍니다. 딱지죠. 뭐 행표 현금 같은 거. 충성의 외화벌이 자금해가지고 거기다 금 300g 뭐 이렇게 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식료공장에다 주면 39에서 발간한 걸 주게 되면 이 공장에서는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위에다 바치는 거죠. 다시 39호실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100명이 한 사람당 100불씩 1년에 바쳐야 되는데 10,000불을 바쳐야 되는데 바칠 능력이 없잖아요. 그거 뭐 어디 가서 100불을 뭐 도둑질이 할 수도 없고 일 끝나고 나가서 뭐 사금을 이끌 수도 없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에서 운영하는 금광산에 이런 제가 실례를 들은 겁니다. 조그마한 식료공장도 10명 있으면 15명, 10명에서 15명 정도를 1년 동안 공장에 그 광산에 파견하고 그 사람들이 봉급도 이 노동자들의 봉급과 똑같이 거기서 이 공장에서 봉급을 주고 이건 공짜로 쓰는 겁니다. 국가에 바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량도 다 이 군 식료공장에서 보장해 줘야 되고 배급도 다 이 식료공장에서 다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의 몫을 누가 일하냐? 거기 15명이 갔기 때문에 100명이 필요한 공장에서 15명이 갔으면 85명이 100명에 한한 일을 그 식료공장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할 걸 1시간 더 해서 9시간 한다든지 아니면 일을 더 빨리 많이 해가지고 8시간 내에 더 분발해서 15사람의 몫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건 군 식료공장이면 가장 작은 공장인데 이런 가장 작은 공장도 모두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도 30고실 지도는 있고 5호 관리부가 있고 도에는 도 30고실이 있고 금강관리국, 이 굼을 캐는 데고 또 수산물로 외화벌이하는 대흥관리국이 있습니다. 대흥관리국이라는 것은 이 함경북도 같은 경우 대흥관리국은 바로 거기서 송이버섯을 취급합니다. 이 송이버섯 취급하는 대흥관리국도 있고 이렇게 30고실 산에는 대흥관리국, 금강관리국과 같은 이런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락원지도국이라는 락원관리국, 이건 외화상점도 각 도마다 충진에도 함흥에도 더 큰 도에는 외화상점이 있는데 이 외화상점도 도 30고실에서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북한 사람이면 일 나가는 노동자면 100% 충성의 외화벌이 과제가 있습니다. 학교에도 충성의 외화벌이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북한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짜로. 노동력도. 그러니까 금강관리국은 몽땅 이런 사람들. 다 중앙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기관은 금속공업부다 하면 금속공업부는 금속공업부대로 금속공업부의 지도원을 비롯한 이 공무원이 500명이 있다 하면 금속공업은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이 군 식료공장은 100불 줬다면 여기는 1000불을 주죠. 그러면 500명에서 1000불이면 50만 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 금속공업부에서 중앙에 있는 30고실 금강지도국 중앙에서 운영하는 큰 광산에 자기네 금속공업부 공무원들을 50명 뽑아서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 광산에서 필요한 금속 철강 자재들을 모두 또 지원해 주는 거죠. 금강을 운영하는 이 금강지도국은 인원 하나도 없이 관리소원만 있고 인원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인원으로 뭐 1000명이 됐든 2000명이 됐든 그 사람들을 다 광산 노동자처럼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봉급은 다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 바꿔요. 그럼 그 기관에서 떠났기 때문에 30고실에서 배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금속공업부에서 30고실 광산으로 일을 하러 나갔다면 거기에 동원됐다면 이 사람들은 매일 계속 1년 12달 나가 있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5개월에 한 번씩 교대합니다, 여러분. 뭐 계속 거기 나와서 한 사람이 하면 그 공무원이 금속공업부 공무원이 아니죠, 그러면. 지도원부터 과장도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교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 번씩은 계속 교대로 계속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금속공업부 50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됐다면 그 사람들도 금속공업부에서 봉급을 주고 배급도 다 금속공업부에서 쌀표, 배급표를 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할 때의 노동복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장갑 뭐 이런 거 몽땅 다 금속공업부에서 금속공업 직원들에게 다 걷어가지고 부식물까지 다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거죠. 광산 일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평양시당 30고실에 잠깐 있었는데 금강관리국. 왜냐하면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 땅을 하려고 제가 우리 평양시 금강관리국이 운영하는 광산이 선천군에 있습니다. 그 선천군에 내려가 봤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모든 북한 국민 누구에게나 충성의 외화벌이라는 이름으로 다 달러를 고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굼 200kg을 또 김정은이 걸 털어갔으니 김정은 정말 아주 진노하고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국가보위부나 사안전성, 그리고 39호실 아마 박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누가 중앙에서 진짜 이 굼을 옮긴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또 어디에서 쉬는다는 것까지 어떻게 알고 거긴 매복에 있다가 습격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거대한 세력이 아니더라도 최고의 엘리트 계층도 이게 끼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간단합니다. 최고 엘리트 계층에서 누가 도망쳤나 보면 이제 금방 나오기 때문에 그 도망친 사람이 굼 운반을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